안녕하세요. 인터오스 재료를 이용해 GBR을 시행한 케이스를 소개하기 위해 나온 수원 바리니 플란트 치과 대표원장 김영석입니다. 로컬에서도 GBR이 흔히 시행되고 있는 술식인데요. GBR을 시행하고 나서 골 이식제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고 골 결손부가 그대로 관찰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의 원인이 멤브레인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충분한 릴리징 인시전이 시행되지 않아서 플랩이 다시 열려서 세컨더리 힐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의 중요성과 릴리징 인시전의 중요성을 보여드릴 것이고,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시에 상악동에 빠지거나 하치조 신경관을 건드려서 신경관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식립이 아닌 ARP, 즉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로컬에서는 측방을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보다는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한 임플란트 식립이 더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크레스탈 어프로치보다 측방을 이용한 레터럴 사이너스 어프로치가 훨씬 더 예지성이 좋은 술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를 이용한 케이스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발치 후 치조제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발치 후 발치와 주변의 치조제는 수평적, 수직적 흡수를 겪게 되는데, 탄 등은 6개월 후 치조제의 수평적 감소는 약 3.79mm, 수직적 감소는 약 1.24mm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골 소실은 발치 후 6개월 동안 빠르게 발생하며 높이의 40%, 너비의 60%가 소실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협측골의 다발골이 흡수되고 해면골이 형성됩니다. 특히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CJ 근방 버컬본 위드스가 1mm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치부에 비하여 더 많은 골 흡수가 일어나게 되며, 이는 더 많은 수직적 흡수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구치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치 후 다양한 힐링 양상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골 흡수 및 치조제 형태의 변화로 임플란트의 식립 및 보철물 제작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치부는 발치 후 수직적인 골 흡수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 추후 임플란트를 식립 시 상악동 또는 하치조 신경과 같은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GBR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GBR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축골의 흡수는 임플란트 합병증 발생 및 실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재생술식이 고안되어 왔습니다. 그중 봉과 멤브레인을 사용한 GBR 개념이 소개된 1980년대부터 GBR은 긍정적인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검증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생 반응은 결국 그 결손부로 우선적으로 도달하는 세포의 종류에 좌우된다는 것이 1980년대의 다수의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GBR은 막을 이용한 병소의 물리적 고립을 통해 결손부로의 원치 않는 상피세포의 하방 접근을 막고 내부에 이식한 골조직이 성숙할 시간을 벌어주거나 주위 골조직의 분할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발치 후 골 결손 분류는 여러 저자들에 의해 나눠지고 있지만 해멀레에 따른 골 결손 분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멀레는 디펙트 분류를 6가지로 나누었는데, 클래스 1, 2, 3에 관해서만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GBR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3인 경우 비흡수성을 추천하였으나 숙련된 술자라면 흡수성 멤브레인을 써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과 같이 골 내 결손이 있는 경우를 디펙트 1이라고 하며, 이런 경우는 1스테이지 임플란트 식립 후 골 이식 및 흡수성 멤브레인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였고, 디펙트 클래스 2는 협측 골 결손이 생겼으나 인적골이 안정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디펙트 1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나 볼륨 스테빌리티를 위하여 흡수성 멤브레인의 안정성이 중요하며, 수처 후 플랩의 압박에 의한 어느 정도의 골 이식제 소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약간의 오버빌딩 시켜야 합니다. 클래스 3는 2와 다르게 라비알 쪽 서포팅 본 월이 없는 일벽 결손입니다. 케이스입니다. 총 3가지 케이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협측골 결손을 보강하는 케이스, 두 번째는 ARP, 세 번째는 상악동 거상술입니다. 인터오스 재료들을 이용하여 GBR을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왼쪽 아래가 아프다는 주소로 내원하신 60대 남한이며 36번이 심한 골 흡수 및 동요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단 내리고 36번은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 및 GBR을 계획하였습니다. 초진 오분학 사진이고 술전 사진입니다. 36번 버컬 쪽에서 퍼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술전 CT 사진이고 보컬본이 많이 녹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멀레 분류에 따르면 디펙트 클래스 3에 해당됩니다. 발치 후 사진이고 유가 조직의 완전한 제거에 신경을 썼습니다. 인접골이 상실된 디펙트 클래스 3이며 임플란트 식립한 사진입니다. 인터오스 0.5g과 인터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 골 이식제를 오버빌딩 후 릴리징 인시전도 충분히 주고 수처해 주었습니다. 수루 파노 사진입니다. 수루 CT 사진입니다. 골 이식제가 픽스처 상방과 측방에 과도하게 이식된 모습입니다. 3개월 후 2차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 플랩을 거상한 사진입니다. 골 형성이 잘 되어 있었으며 임플란트 초기 고정도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술 후 PA 사진입니다. 식립 5개월 후 임플란트 보철 완료하였고 파노 사진입니다. CT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으로 골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개월 후 사진이고 파노입니다. CT 사진이고 술 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골 이식한 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년 후 파노 사진입니다. 초진 1년 후 사진 비교입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중요한 점은 완벽한 유가 조직의 제거이고 수처 후 플랩의 압박에 의한 어느 정도의 골 이식제 소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오버빌딩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플랩이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릴리징 인시전을 해서 수처해 주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디펙트 클래스 3에 해당되는 수평적 골 결손에서 인터오스 재료들을 이용한 GBR은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30세 여완으로 오른쪽 아래 치아가 흔들리고 불편하다는 주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씹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셨고 진단해보니 47번 치근단 쪽 골 소실이 심하였으며 동요도 3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치근 수직 파절로 인해 생긴 치근단 치주염으로 잠정 진단 내리고 발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치조 신경관과 근접하여 바로 식립은 불가능하고 ARP라 불리는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한 후에 임플란트 식립하기로 하였습니다. ARP는 연조직과 경조직 형태를 유지하여 알베올라본 리지의 위드스와 하이트를 보존할 수 있으며 상악동 거상술이나 버티컬 GBR과 같은 추가적인 골 이식을 하지 않더라도 해부학적 구조물 손상 없이 간편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기간과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술 후 불편감을 감소시키며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술식입니다. 오분학 사진입니다. ARP 시행 전 사진이고 CT 사진입니다. 하치조 신경관과 근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치 후 보니 역시나 치근 수직 파절이 관찰되었습니다. 인터오스 블락 타입과 가이드를 이용하여 ARP를 시행해 주었습니다. 또한 각하치은 보존과 가이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히든X 수처를 시행하였습니다. 히든X 수처는 기존 X 수처와는 다르게 힘이 메지오 디스탈로 발생함으로써 각하치은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처입니다. ARP 시행 후 파노 사진입니다. 힐링 양상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치유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협설 즉 각하치은 양이 보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P 시행 3개월 후 PA 사진입니다. 아직은 골 형성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3개월 후에 임플란트 식립하기로 하였습니다. CT 사진입니다. ARP 시행 6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시행하였고
안정적인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루 파노 사진이고 CT 사진입니다. 발치와 주변으로 신생골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철 완료한 사진입니다. 파노입니다. ARP 시행 후 9개월 된 CT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으로 골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후 사진입니다. 파노입니다. 초진 사진과 1년 후 파노 비교입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중요한 점은 하치조 신경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임플란트 식립 전 ARP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치화로의 고리식재 유출을 막기 위해 콜라겐이 함유된 블락 타입 인터오스가 추천되며 각하치은의 보존과 가이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히든엑스 수처가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인터오스를 이용한 ARP는 안정적인 골 형성을 나타내었고 이를 통해 하치조 신경관 손상 없이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가 하고 싶다는 주소로 본원을 내원한 60대 남한이셨으며 전체적으로 치아가 좋지 않은 상태셨습니다. 10번 때는 발치 후 3개월 기다렸다가 상악동 거상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고 나머지 부위는 발치와 동시에 식립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16, 14번 발치한 사진이고 나머지 부위는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CT 사진입니다. 10번 때 구치부 골이 얇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달 후 파노 사진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위해 플랩을 거상한 후에 C리머를 이용하여 윈도우 오프닝을 시행하였습니다. 상악동 거상술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윈도우를 재위치시키고 수처 진행하였습니다. 수루 파노입니다. CT 사진입니다. 상악동막이 찢어지는 것 없이 골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치아웃 사진입니다. 3달 후 17번, 16번에 2차 수술이 진행되었고 고정도 양호하였습니다. 술 후 6개월 후에 보철 완료한 사진입니다. 파노 사진입니다. 10번 때 구치부 부위에 골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진과 6개월 후 사진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중요한 점은 상악동 거상술 시에 적절한 위치에 윈도우 오프닝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 이식제의 안정성을 위해 C리머를 이용해 보존된 윈도우를 재위치시켜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인토스를 사용한 상악동 거상술은 충분한 골 형성을 나타냈고 안정적인 임플란트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3가지 케이스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는 다양한 골 결손 형태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초에 충실하여 케이스마다 적절한 술식을 선택하여 예지성 있는 술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